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산 영빈관 신축 계획이 단 하루 만에 취소됐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옛 청와대 영빈관 성격의 부속시설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는데요. 878억 원가량을 들여 새로운 내빈 영접 공간을 짓겠다는 대통령실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격적으로 걷어들인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건은 야당 쪽에서 공격하기 매우 용이한 소재였죠. 약 3개 정도의 공격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 첫째가 거봐라, 모든 것을 갖춘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가더니 최적화된 청와대 영빈관을 두고 새로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둘째가 과거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이 씨름하고 있는데 9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야당의 공세가 뻔히 예상됐지만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하지 못하고 뜻을 거둬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 새 영빈관 건립 계획은 백지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철회했을 때가 바로 엊그제 일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만 것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즉 어떤 계획을 밝혔다가 그걸 다시 주워 담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정 운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반대 국부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 없이, 대응 논리 없이 계획부터 덜컥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계획 철회하기를 반복한다면 야당에게도 이상한 신호를 줄 수도 있지요. 몇 번 흔드니까 꺾이더라, 이것도 반대해보고 저것도 회방을 놓자,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린 바 있지만 야당이 이를 반대하는 주된 논리가 고환율 고물가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800억 원씩이나 들여 영빈관을 새롭게 짓느냐,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숟가락 얹기 좋아하는 이재명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0,000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겠죠. 월성원정 1호기 조기 폐쇄로 입은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7,200여 원을 손해봤다며 정부에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거 다 국민들이 메꿔야 할 돈들인데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영빈관을 질 878억 원이면 수재민 10,000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다라는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7,200억 원의 손실은 수재민 10,000명에게 7천여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초 올해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보다 3년 먼저 가동을 멈추면서 총 7,277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지난 6월 이 비용을 정부에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산업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보존 비용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수원은 신규 추진되다 백지화된 삼척과 영덕 원전의 비용 보전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뜩이나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터라 기금 축소로 인한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나라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와 피해를 입히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국민 세금 500억 가까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쓰인 사례가 어제 또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지난 2018년 우윤군 전 민주당 의원이 러시아 대사로 있을 때 대사 가족이 살 현지 관저 매입에 4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이듬해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대사 관저로 쓰기 위해 예산 480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3년째 빈 건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당 건물이 준문화재 건물이라 모스크바 시청이 수십 가지 항목을 문제 삼아 설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당시 외교당국은 다른 건물들도 검토했지만 해당 건물이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이유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480억 원을 들여 사놓고도 리모델링 공사조차 못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참 돈 쓰는 방법도 가지가지 있지요. 제처럼 문재인 정권 때 나라 돈이 허튼 곳에 쓰인 사례는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문재인 정권 때 득세했던 시민단체들입니다. 자, 이 둘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강력한 실태 조사를 시사했었죠. 자, 먼저 태양광의 경우 세금 빼먹기 대잔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열세가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줄줄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빼먹은 수법도 정말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다가 버섯재배, 곤충 사육 시설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던 셈인데 이렇게 받은 돈으로 이권 카르텔들은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서 자신의 뱃속을 채웠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경우 윤미향의 정의연 사례와 김원웅 광복회 사례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들이 썩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이 800여 원을 들여 영빈관 하나 짓겠다는 것에 총 발기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참 엽겹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